근데 하필 오늘 오시는 날이 장이 제일 안 좋은 날이네요. 올해 들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먼저 컴플라이언스 들었었던 때문에 것 그랬죠? 같은데, 예. 금요일에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라서 예. 좀 이런 장애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하필 내가 오는 날 갑자기 장이 이렇게 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예. 사실상 이 시장이라는 게 예. 뭐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도 아침에 보면은 벌써 이제 한 이틀 이틀 이제 안 좋은 건데 네. 벌써 담보 부족 현상이 좀 발생되는 계좌들이 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 보시겠구나. 네, 그쵸. 현장에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예. 또 지점이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시장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이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자꾸 포모가 발생해서 자꾸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계좌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네. 다 이런 이제 고점에서 좀 물리게 되는 가지고 있다가 잘 수익 실현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또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또 무섭게 물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게 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면 요즘에 B2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레버리지 많이 씁니까? 많이 쓰고 있고요. 예. 뭐 사실 아무래도 이게 잘 쓰면 약인데 이게 대부분은 한번 쓰시게 되면 네. 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되는 종목을 또 들어가시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비엠은 신용이 불가한 종목인데 LNF는 신용이 네. 가능한 종목이니까 에코프로 말고 LNF를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신용되는 종목 위주로 해서 레버리지를 꽉 채워서 이제 사시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위험하긴 한데 이게 사실 뭐 내려갈 때는 위험하지만 올라갈 때 그 또 짜릿함이 있다. 또 도파민이 또 터지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안 하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요즘에 그 증권사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라고 저는 둘이 싸잡아서 뭐라고 할게요. 왜냐면 증권사는 이거 막 담보 싸게 해준다 그러면서 금리 깎아준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 꼬시는데 봐요. 그 1년에 6.9%라 그러면은 그거 얼마 안 해요. 1년에 6.9%면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네. 그 이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반대매매 오늘처럼 맞을까봐 네. 무서운 건데 언론도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B2 레버리지 현상을 막 말을 하니까 저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할 때 저 아시는 분들은 담보를 미리 현금을 좀 챙겨 놓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팁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담보 이게 이자가 뭐 6.9% 뭐 낮춰줘서 더 하는 네. 경우는 사실 비용을 줄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대응점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그 물려 있으면 주식이 물려 있으면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인데 계속 그 기다리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되잖아요. 1년 물려 있으면 1년 동안 이자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반대매매 나가서 하는 수 없이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될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속이 쓰리죠. 네, 그 본전이 왔다고 해도 그게 본전이 아니고 이자 낸 거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전부 꽉 채우지 말고 항상 그 담보 그 비율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넉넉하게 좀 적당히 좀 사용하시는 게 왜냐면 오늘같이 시장이 한번 꺾이면 그 담보 비율을 꽉 채우신 분들은 또 벌써 담보 부족이 발생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돈을 또 채워놔야 돼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좀 회복되면 그 현금으로 또 사신단 말이에요. 그 신용을 써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끄트머리에 벼랑 끝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좀 며칠 하락폭 같은 경우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돼도
사실상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 너무 과도한 이제 레버리지는 좀 상가하심이 좀 좋고 담보 비율을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다. 지점에 네. 계시잖아요. 예. 이제 왜 이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은 지점에서 레버리지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쓰겠다고 요즘에 막 네. 이렇게 쪼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해갖고 이 질문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있었고 예.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확실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진짜구나.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그럼 오늘 코스피가 지금 뭐 편하게 방송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아직도 900이 회복이 안 됐고 코스피도 4천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이거 왜 그랬다고 이제 개괄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AI 버블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를 언제 터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네. 주가에 올라가고 했을 때는 호재만 나오고 떨어질 때는 다시 이런 게 불안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런 거는 사실 뉴스를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하루하루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급락이고요. 코스닥은 어제는 그래도 좀 버텼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900이 깨졌잖아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코스닥은 오른 게 없어갖고 또 화가 날 수가 네.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분들은 화도 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리적 대응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고객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방법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이게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이 종목 저 종목 막 사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주식에 내 자산의 비중을 한 50% 들어갔다 치면은 최소한 반대급부가 되는 예를 들어 채권이라도 네. 이렇게 좀 비중을 채워넣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완충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올라갈 때야 그 주식에 뭐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길게 보면 이 시장을 이제 길게 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 전에 사신 분들은 삼성전자 이거는 무조건 살아난다. 하이닉스가 진짜 짱이구나 하고 나 이거 10년 들고 갈 거야 하는 생각으로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게시판에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네. 글들이. 예. 근데 지금 이 이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불안해서 어떡하죠? 이거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또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잠이 또 오지를 않고 이게 또 자다가 깨다 자고 깨고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를 좀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 하면 뭐 이런 반도체도 좋고 뭐 예를 들면 바이오주도 섞어서 한다든지 근데 주식만 하면은 오늘처럼 주식장이 떨어질 때는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떨어지니까 뭐 채권 뭐 ETF라도 좀 꾸린다든가 아니면 뭐 코인도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채워놓으면 좋고 또 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두시면 좋고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주식이 내려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예. 다른 게 또 내려갔을 때 뭐 그 다른 이제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변동성을 좀 상쇄시키는 예. 그런 것들로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해지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딱 하는 얘기가 알지 아는데 물려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 요번에 만약에 이제 사이클에서 탈출을 하신다면 수익을 내신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분산을 하는 요령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이 지금 AI 거품론이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요번에도 근데 네. 미국은 지금 뭐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내려가긴 했지만 그 대비해 갖고 우리가 훨씬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어쩔 수 없는 태생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만 맨날 조종 나오면 더 이렇게 세게 맞는 건?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래서 예. 해외 주식을 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 그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도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항상 또 금요일에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다가 금요일 같은 때 또 미국에서 한번 이제 뭔가 그 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미국 지수는 쫙 올라요. 네. 근데 또 반면에 그거 대비해서 한국 지수나 이런 데는 오르지 않는 거죠. 또 미국은 또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신흥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네들 나라 가서 이제 주식을 사버리니까 네. 미국은 방어가 그 비교적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예. 한국 증시나 이런 이제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응의 깊이나 기간을 예측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시점에는 그러면은 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좀 담고 싶었던 사람들은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근데 담고 싶으셨던 분들도 뭐 예를 들어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라면 뭐 기회를 노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타이밍을 일일이 하나하나 잡는 것 자체가 뭐 진짜 선수라면 가능을 하겠지만 네네. 진짜 트레이더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좀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본인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 이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돌고 돌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하락 시장이 오면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섹터에 또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뭐 조방원 하다가 네. 이번에 뭐 금반지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새로운 섹터에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수급이 돌면서 한번 지수를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챙겨보고 내일 같은 날은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겠냐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네.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은 줘가지고 막판에 좀 네, 들어와가지고 막판에 들어 올려서 아마 많이들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네. 왜냐면은 내일까지 떨어지면 진짜 위태했을 것 같아요. 꽤 왜냐면 한번 흔들리죠. 담보 부족이라는 게 이게 시장가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스탁론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시장가로 매도가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일부 충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 부족 1회차, 2회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만 조금 해소만 시키시면 이제 되는 부분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 예,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직은.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고 천천히 내려갈 때가 문제지. 뭐 올라갈 듯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애들 그 추세적으로 계속 천천히 야금야금 뭐 약 올리면서 내려가는 게 이렇게 표현 한 문제지. 번만 해도 될까요? 잡주들의 대표적인 패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 뭐 이렇게 사이드카 발동되고 한 뒤에 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그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오늘은 좀 방어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준비하셨던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이것도 네네.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증권가들은 지금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지점에 계시니까 제가 그거는 여쭤볼 게 아닌 것 같고요. 증권사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아무래도 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떨어진다고 말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왜냐면은 뭐 종목을 하락한다고 얘기한다던가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 그런 또 부분을 조정한다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뭐 분석 자료가 있으면 참고는 하시되 예. 이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네. 예.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일시적인 하락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시 하락 전환이 되면 또 우후죽순 뭐 목표가 하향해서 그쵸. 또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들도 이제
뭐 이 주식의 또 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리서치센터 사람들 만나거나 하면은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네. 하던데. 그렇죠. 예. 매도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사실 사세요 할 수도 없죠. 왜냐면은 그게 다 본인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좀 애둘러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숫자로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전부 다 요즘에 콜을 외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조금은 있는 네.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그쵸. 해요. 예. 네. 왜냐면은 이게 또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또 하락을 또 한번 외치면 또 더 상승할 때 또 소외되는 소외되고.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이 올해 전망치를 3,100 정도 봤거든요. 네, 상단을 네, 네. 낮게 보는 곳들이 2,850, 네, 2,900 맞아요. 잡았고 네. 그리고 하단을 1,800 잡은 데도 있었어요. 네. 저도 내년 전망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네, 2,900부터 5,200까지 하면 내년 전망. 네, 맞아. 그 안에서 움직이겠죠. 전망 수치 정해놓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실 움직이는 하면은 거니까. 예.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금융 소비자라고 할게요. 금융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지셨으니까 그 부분에도 조금 이제 유연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틀 연속 하락은 했지만 만약에 상승을 한다 혹은 요런 장세 한 3,000대 후반대에서 4,000 초반대에 등락을 거듭하던지 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 박스권도 그렇고요.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불안해질 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네.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청자분들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주식 여러 개 사는 거는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건 잡탕이고 의미 있게 좀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사실 그게 어려운데 사실 뭐 어렵지 않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네. 주식을 사실 욕심을 좀 버리면 되거든요. 네, 욕심을 좀 버리면 되는데 아, 욕망의 도구인데 어떻게 욕심을 버립니까? 그렇죠. 그게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예. 오늘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오히려 오늘 설명드리기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승할 때는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왜냐면은 채권 ETF 같은 거 사서 뭐 하냐. 그치. 예,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예. 이런 장에서 불장에서 사야지. 음. 하지만 이게 우리가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저는 주식을 잘 안 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뭐 조선주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가 배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그렇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투자를 해야지 왜 단기적으로 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비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가 계좌를 진짜 그 망치 매매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놓고 망치로 머리 때린 다음에 그 병원에서 뭐 몇 년 누워 있다가 나오면은 이게 계좌가 풀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가격적으로 금액을 계속 보다 보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매도 버튼이 또 가고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 하나 좀 화면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혹시 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약간 네. 이익보다 손실이 더 아픈 이유? 예. 제목부터 아프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주식으로 네. 수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주식이 아무래도 등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50% 벌고 시작해도 50%씩 수익 보고 손실 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쳐도 네. 결국에는 깨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벌고 시작해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예. 까먹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완충 역할. 그렇게 됐을 때 채권이랑 같이 섞어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바뀌느냐. 두 번째 자료 그림 그려온 거 있습니다.
예,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랑 주식이 완전히 반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채권에서는 어쨌든 이자라는 게 또 나오고 그리고 배당주나 이런 것들을 좀 섞음으로써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사기에는 네. 사실 쉽지 않고 내 생활비도 쓰기 지금 힘든데 빡빡한데. 예, 이거를 계속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갔다 오버슈팅 됐다가 밑으로 쭉 빠졌다 이게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 놓고 쭉 보면 10년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0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 안에서도 장중에서 오늘처럼 등락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삼성전자도 많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거를 견뎌내려면 이런 완충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진짜 그 잠깐 뭐 6개월 뭐 5개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예. 몇 년 동안 이제 몇 년 이상 투자를 하시려면 반대급부가 되는 이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섞으시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이랑 주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뭐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를 좀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나 주식은 해봤어요. 근데 채권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얘기만 들었고 채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채권을 그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던지 채권을 하면 좋은 점들이 뭐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채권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좀 그 시장이 좀 리스크가 좀 높아졌을 때는 반대로 채권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처럼 이렇게 뭐 급등락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꾸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확정적인 그런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증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죠.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다 ETF가 잘 나와 있습니다. 채권형 ETF. 네, 그래서 채권을 그냥 사는 거는 주식처럼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렇게 사시는 건데 ETF는 좋은 ETF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다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입을 해가지고 하시면 뭐 계좌에서 보기도 편하고 좀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때 매도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때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시점도 괜찮다. 매도 차익도 그럼 있나요? 매도 차익도 있고요. 꾸준하게 들어오는 ETF의 성향에 따라서 월마다 들어오는 그런 배당도 있고 또 뭐 분기마다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월 배당이랑 분기 배당이랑 몇 개로 이렇게 잘 꾸리면은 생활비 같은 것도 조금 예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종합소득 되지 않나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아 종합소득? 맞아요. 2천만 원 넘지 않게 예. 어쨌든 잘 설정을 하는 게 또 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제가 네. 계산해봤거든요. 네네. 2천만 원 되려면 네. 돈 엄청 많아야 되던데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힘들게 넘기 힘들어요. 힘들긴 하겠는데 네. 예, 그런 거를 이거는 뭐 저기 비과세나 우대과세 이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없다고 65세 이상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따로 뭐 이거 국가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럼-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 한정해가지고라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채권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 물론 이제 어느 증권사나 어느 운용사 몰아주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70세 이상 분들은 소득이 좀 한정적이니까 네. 금융교육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9% 정도만 해도 15.6%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조금 전에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주식은 우리 많이 할 줄 아니까 이 방송 보시는 걸 테고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혼합을 하면 이런 장에서도 그래도 조금 손실이 덜 날까 뭐 이런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네. 무조건 주식 채권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는 아니고 조합을 해서 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한다는 건데 일단은 뭐 네 개의 축으로 나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축.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주 이건 뭐 공격적으로 네. 할 때 그리고 제가 뭐 나름대로 저도 기업 탐방도 다니고 뭐 네. 하면서 기업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좀 성장 여력이 높은 주식들을 좀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리는 비중도 있을 것이고 네. 또는 이제 배당주로 해서 오늘같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긴 시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상승장이 나왔지만 박스권이나 하락장 때는 대응하기 또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현금 흐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주도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꾸리고요. 네. 그리고 시장 추종 ETF.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갔을 때 네. 막상 이게 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져와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에 물려 있으시면서도 계속 신경 안 쓰고 가져가셨던 분이 많이 버신 것 같고 네. 뒤늦게 따라가신 분들도 좀 버신 분들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조선주, 방산주, 원전 다 그만큼 이상 지금 이상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시장이 소외된 우리가 뭐 그냥 하락장보다 이런 상승장에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가장 또 힘든 그쵸.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 잘 될 때 나만 안 되는 거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뭐 시장을 추종하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나 QQQ 이런 거 많이 이제 VO는, 담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ETF를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채권 ETF를 이제 해지용으로 채권 예. ETF. 하는데 급락시에 오늘같이 급락시에 완충 역할을 한다. 얘는 오늘 같은 날 그럼 안 빠져요? 오늘 같은 날에 들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오르거나. 오르거나. 근데 큰 등락은 없어요. 아. 큰 등락이 없는 게 장점이고 어쨌든 거기서 월별로 이제 이자를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은 또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이자 받은 걸로 주식 사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고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걸로 또 이제 네. 왜냐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떨어졌을 때 물타기 하신다고 이렇게 생활비 땡겨서 네. 아니면 마통 뚫어서 이렇게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자 어디서 딴 데서 끌어서 하다 보면 네. 생활비 조금 보태서 하다 보면 또 돈이 필요할 때 또 원찮는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올랐을 때 매도를 나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는 경우도 많다면 전세금이 필요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좀 방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추종 ETF는 그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데 SPY VO 해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를 추종하거나 코스닥을 추종해갖고 지수 상승할 때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를 일부를 편입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반대로 말고. 반대는 인버스는 제가 진짜 비추하는 게 네. 이거는 파생 상품이 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이게 좀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단일 음의 복리 효과잖아요. 네, 걔네들은. 그래서 인버스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버스는 어지간하면은 어떤 이벤트 있을 때나 잠깐 네. 하는 게 좋고 정리해 보자면 성장주, 배당주, 시장 추종 ETF, 채권 ETF 이렇게 네 개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 마음이 좀 편하다일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그래요. 왜냐면은 단기 투자하시거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뭐 오늘 이런데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는 사실상 뭐 대박주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있어야 없어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없어요 지금 계속 댓글창에서 뭐 사요 뭐 사요 하는데 근데 네. 뭘 사고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뭐 1,000억도 안 되고 막 이런 종목 중에서도 성장주가 많지만 네. 되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을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들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방산 뭐 이런 것들 다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담아 보셔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담아 보시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테마성 있는 것도 조금 일부 편입을 해 보시고 하지만 이제 많이 올라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비중을 낮춰야 되고
이제 좀 안정적인 거를 높여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대박 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비중을 높이고. 근데 그 대박이 나더라도 그 변동성 안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서 올라갈 때 참아야 이게 결국에는 수익이 되는 건데 거기서 멘탈이 이게 잡아지지 않으면 예.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주변에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고객분들 상대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많이 고집 세신 고객님들도 있으실 테고 실제로. 그럼요. 이게 뭐 사실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은 그분들도 다 본인들 생각이 있으시고 하시기 예. 때문에 의견을 제가 막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했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또 수익이 또 많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의견은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가려면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맞추고 못 맞추고 이걸 떠나서 네. 일관성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과 그냥 그 순간순간 뭐 좀 떨어질 때는 가치 투자가 맞는 것 같다. 올라갈 때는 성장주 투자가 맞는 것 같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손절선이 제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제가 영업을 다니다 보면은 진짜 잘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고수. 슈퍼개미들 네네. 이렇게 집도 찾아가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스케일핑 하시는 분인데 네네. 뭐 굉장히 잘하세요. 뭐 아침 장 시작해서 11시에 딱 끝내시는데 하루에 뭐 몇 억씩 뭐 그냥 수익 내고 딱 그냥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형님은 어떤 형님인가요? 돈 좀- 많으면 형님인데. 유명하신데 어. 지금 저랑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궁금하다. 또 어떤 한 분은 진짜 거래량 없이 바닥 기는 거 있죠. 진짜 우리가 잡주라고 생각하는데 PBR 엄청 낮고 이거 올라가겠어 하는 종목들 그런 거를 천천히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러면서 한번 그 시세가 왔을 때 끝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끌고 가요.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자산 규모가 꽤 있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면 다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고 원칙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것만 해요. 어쨌든 네. 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이 와도 네. 스캘핑만 하고 딱 그 거래량 없이 그 진짜 그런 종목 하시는 분도 예. 지금처럼 상승장에 와도 본인 종목 계속 지금 뭐 최대 주주 뭐 돼도 그냥 사요. 진짜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도 계속 샀다가 조금 어쩔 때 팔았다가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본인의 성향에 맞고 원칙이 세워지는 부분들을 믿고 밀고 나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면 이게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불안하죠? 이렇게 깔아놓고 질문하면. 아, 네. 내가 또 무슨 질문을 할까 그러는데 뭐 직구준 질문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코스피가 4,20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4,000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2,400 보던 우리의 코스피의 모습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보던 코스닥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제는 어떤 기대냐면 좀 옮겨가야 될 텐데 이제 더 가서 이제 제발 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급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좀 터놓고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는 코스닥이 좀 한번 오를 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어제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하락할 때도 오히려 바이오가 그 HLB가 뭐 투자 받았다고 하면서 네. 좀 그쪽에 수급 설림이 또 생겼거든요. 음. 이런 이제 그 섹터 전체적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뭐 비만약부터 시작해서 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이오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대형주가 어쨌든 대형주가 좋으면 네네. 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도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코스닥의 비중이 많으시겠지만 뭐 저는 낙담할 그런 이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코스피도 코스닥 좋을 때 기다리신 분들이 지금 먹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많이 소외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기다리시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지고 예. 코스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